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1단원 경제지표를 마치고 문제풀이 시간으로 심화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단원 경제지표 공부 잘 하셨나요? 1단원은 간단한 수학, 비율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수학 문제는 잘 계산했을 것 같고 아마도 용어들 위주로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심화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보도 자료의 일부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배우는 게 경제 수학이다 보니까 우리 그 기사나 경제 관련된 실제 기사들을 인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보도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국토 면적은 1949년에 비해 6.5%가 증가했다. 근데 그 6.5%가 여의도 면적의 725배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국토 면적은 1949년에 93,634제곱킬로미터에서 6.5% 증가하였다면 국토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 면적은 이렇게 주어져 있겠네요. 먼저 국토 면적이 1949년인 거죠. 3634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몇 년이 지났냐면 모르겠어요. 여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기를 지금이라고 할까요? 문제에서 그런 말은 안 주어져 있죠. 그냥 지금이라고 할게요. 1949년에 비해서 지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6.5% 증가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비율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처음 양이 A일 때 R% 증가했다라고 하면 A의 1 플러스 R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이 6.5%는 누구로 만들어야 되냐면 얘는 이제 비율이니까 숫자로 소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소수로 바꾸면 0.065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 요 값 자체가 R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가 되냐면 9만에 3634에다가 곱하기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0.065를 계산을 하면 비율이 증가된 것까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1.065니까 얘가 요렇게 만들어져요. 99,720이라고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답은 단위를 써드릴게요.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원하는 답은 값에다가 1.065를 곱하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입니다.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725배, 제주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것이면 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늘어난 양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여기 값과 여기 값 차이에 늘어난 국토 면적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99,720에서요 93,634를 빼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634를 빼면 뺄게요.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0 나오죠? 0, 그 다음에 9에다가 3 빼니까 6086 나오네요. 608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라고 만들어집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늘어난 국토 면적이에요. 그런데 묻는 건 늘어난 국토 면적이 725배가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여의도 면적의 725배. 요거 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 늘어난 값이 나와야겠죠. 6086입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여의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6086을 725로 나눠줘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8.39 이렇게 나와요. 땅땅땅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버릴게요. 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8제곱킬로미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의도 면적은 8제곱킬로미터인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면적의 3.3배네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 면적 곱하기 3.3한 값이 늘어난 국토 면적 6086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제주도는 3.3분의 6086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얼마 나오냐면 1844 제곱킬로미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요 값이 1번 문제였습니다. 1번은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몇 배 늘어났다, 몇 배 줄어났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해서 이제 표가 주어져 있어요. 1949년부터 2007년까지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표는 보지 않아도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만의 그 주어진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농경지 면적은 1949년 2535제곱킬로미터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19,901제곱킬로미터가 되었다. 몇 퍼센트 감소했는가 라고 하는 이제 비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비율을 묻는 문제를 계산할 때는 증가 감소예요. 증가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에서 B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증가율은요. 요거 기준은 이건 거예요. 처음에 A보다 B가 얼마만큼 늘었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A분의 두 개의 차이예요. B에서 A의 차이를 곱하고 요게 이제 그 증가한 양이거든요. 증가한 양의 비율이고 곱하기 100을 해줘서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증가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 상황은 이런 거죠. 2535가 1949년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흘러서 2007년에는요. 19,90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식은 이래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2535분의 얼마만큼 차이가 됐나라고 하면 요게 앞에 값 오는 거예요. 앞에 값 19901-205355 라고 하시면 100분율은 아니에요. 아직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은 제가 해봤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08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온 값이 처음보다 줄었으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이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감소하였는가 라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3.08% 감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은 1960년 1205제곱킬로미터에서 2.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몇 배 증가했다 라고 하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1205에 2.2배 증가했다 라고 했으면 그냥 1205에다가요 2.2를 그냥 곱하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651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요렇게 나오고 제곱킬로미터 단위를 써줘야 되는데 요게 교과서가 약간 좀 잘못돼 있어요. 뭐냐면 2.2배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2.2배 증가한 게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돼요. 답지를 보면 답은 그냥 요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답이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2.2배보다 더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를 안 고칠 거면 답을 수정해야 돼요. 답을 수정하면 얼마 나와야 되냐면 2651제곱킬로미터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이상이 붙어야 돼요. 근데 답지에는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또는 문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수정하면 2.2배 증가라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를 이 이상을 빼버려야지 뭐. 요걸 빼버리면 답은 2651제곱킬로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은 쉽습니다. A는 조개를 10kg을 캤고요. B는 12kg의 조개를 각각 캤습니다. A와 B가 캔 조개의 무게의 비에 따라, 여긴 무게의 비네요. 그거에 따라 용돈 11,000원을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얼마씩 갖는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가 10kg, B가 12kg.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 22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중에 각각의 B를 찾으면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총 22 중에 얼마를 캔 거예요? 10을 캔 거예요. 그래서 A의 B는 22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11분의 5가 될 거고요. B가 가진 B는 얼마가 될 거냐면 총 22kg 중에 12kg를 캤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11분의 6이 될 거예요. 그럼 총 11,000원을 A는 이렇게 되겠죠. 11,000원 중에 11분의 5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5,000원. B는 11,000원 중에 11분의 6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똑같은 비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역으로 계산하는 실제 현상을 살펴보자. 나는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이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자.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그죠? 뭐가 있을 거냐면 판매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 그리고 이걸 합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소비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세는 판매가의 10%예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판매가 곱하기 0.1을 곱하면 그 값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판매가가 A라고 할게요. 판매가가 A면 부가세는 0.1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소비자가는 두 개를 더하셔야 되니까 얘랑 얘 더하면 1.1A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판매가가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를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소비자가가 주어졌을 때 판매가가 얼마인가요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1A가 있었을 때 얘가 나오려면 누구로 그냥 나눠주시면 되죠. 그죠? 나누기 1.1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에 강의에서 요거 그냥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어요. 어떤 소비자 가격이 주어졌을 때 판매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나누기 1.1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주어졌을 때 부가세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얘가 10,000원짜리 소비자가 10,000원 주고 샀어. 그럼 이 중에 부가세가 얼마 포함되어 있지 라고 계산할 땐 1.1에서 0.1로 가야 되니까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이 10,000원짜리 지금 소비자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요.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여 하는가 라고 주어졌는데 이게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지금 주어진 건 소비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소비자가가 주어졌고 판매가와 그 다음에 부가세 요거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요게 주어졌을 때 얘가 얼마인가요? 요게 주어졌을 때 얘가 얼마인가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멘트가 좀 이상해요.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이게 꼭 마치 소비자가를 측정하는 것처럼 말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발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소비자가가 10,000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와 판매가는 각각 얼마인가로 바꿔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묻는 건 이거예요. 이 말 자체가 헷갈리면 묻는 건 이겁니다. 소비자가가 이게 주어졌을 때 부가세랑 판매가를 각각 구하시오. 그럼 뭐라고요?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서 적당히 반올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저는 계산을 해왔어요.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9,091원 요 값이. 그 다음에 요 값은 10,000원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에서 요거 빼면 901원. 약입니다. 약. 요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창의유관 문제라고 써있네요. 연도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기억나시나요? GDP와 GNP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GNI랑 종류가 많았었죠. GDP와 경쟁 성장률이 아래 표와 같을 때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1과 2에 해당하는 실질 GDP와 경제 성장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GDP는 뭐를 GDP라고 하냐면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한 거예요. 영역 내에서. 한 나라 국민이면 GNP고요.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치적인 생산적인 활동들, 그것들을 국내 총생산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케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정의하죠?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이게 그 차이였어요. 앞에 문제에서 한 번 더 비슷한 거 풀었죠. 곱하기 100을 하면 경제 성장률은 단위가 뭐예요?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표에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그 실질 GDP와 경제 성장률 %가 주어졌는데 세상에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세상에 경제 수학 문제집인데 어떻게 이 계산을 잘못했어? 이게 원래 사실은 요거 값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는 몰라요. 요건 모르는데 요 4% 있죠? 요 4%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 4% 계산하는 방법은 전년도 694조 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 723 빼기 694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요 경제 성장률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4%가 안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제가 표를 찾아봤더니 4.2가 나와요. 4.2. 그러니까 요게 약간의 다 오타가 있어. 지금 보면 그러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4.0, 7.2 이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문제 푸는 데는 요 2번 구하는 거와 1번 구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여기 요 값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경제 수학을 하는데 계산 자체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 수정 다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저는 계산기를 돌렸거든요. 계산기 돌렸더니 여기 밑이 다 틀렸어. 그래서 쑥 바꿔드릴게요. 4.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도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교과서 가지고 있으면 밑에가 이게 틀렸어. 수정. 세상에. 요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요거는 쭉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거니까요. 그랬을 때 요걸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1번을 풀어볼게요. 1번. 1번은 이거네요. 그죠? 실질 GDP가 865인데 몇 % 증가한 거예요? 5.2% 증가한 거죠. 왜냐면 여기 경제 성장률이 5.2니까 그 값 계산한 값이 1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865 곱하기 1 플러스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0.052를 곱해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865 곱하기 1.052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거는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약 910조 나와요. 910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두
두 번째는 2번을 구하셔야 돼. 2번은 832에서 865로 늘어난 거예요. 865에서 얘가 2번에 의해서 맞지요? 아니죠. 요거 값이죠. 요거에 의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네요. 얘가 865에서 아니죠. 이 성장률은 여기서 요거 가는 거죠. 832입니다. 쏘리. 이 경제 성장률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32조에서요. 몇으로 늘었냐면 865조로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게 2입니다. 인 거예요. 그럼 2번을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832분의 865 빼기 832 곱하기 얼마요? 100을 해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얘가 경제성장률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요건 계산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계산하시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3.9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다 유효 숫자예요.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반올림 할게요. 그러면 4%라고 써주시면 얘가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 심화 문제는 요 풀이로 마치도록 1단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데군데 좀 오타들이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 가면서 공부 1단원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